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13일 되는 미국 대사관 침입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길에 접어들었고, 어제는 첫날 넷플릭스 대표하고 만나갖고 넷플릭스가 한국에 3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미동맹은 혈맹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가치 동맹이 아니고 피로 맺은 동맹입니다. 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국 청년들이 한국 땅에 와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또 생존자는 숱한 피를 흘렸습니다.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를 낸 이 6.25 전쟁은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의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정치적 입장, 그리고 전쟁을 지휘했던 현장의 장군들과 의식들에 앉아갖고 정치질만 하고 있는 정치인들과의 괴리 속에 끝내 중국 공산당을 막아내지 못하고 3년 동안 끌다가 휴전을 하게 됐죠. 휴전. 지금 이 남북 관계는 전쟁이 잠시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전쟁을 그때 끝을 내려고 했으면은 메가드 사령관을 본국으로 소환시키지 말고 메가드의 지휘 아래 뒀으면은 오늘날 중국 공산당도 저렇게 바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장의 2차 대전의 영웅이요, 6.25 전쟁의 인천 상륙 작전, 많은 전략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적의 허리를 꺾고 북진할 수 있게끔 만들고 압록강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든 메가드 원수의 전쟁 지휘 능력을 미국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또 유엔군을 상대로 저렇게 내려오리라고 좀도 생각 못했습니다. 메가드도 생각 못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일태가 있는 것입니다. 메가드 장군은, 사령관은 통일이 북한까지 진격해서 공산당을 마지막 섬멸할 단계까지 갔지만은 또 후퇴를 했습니다. 그때 메가드 사령관이 결심한 것은 저 북한 넘어서 중국 본토를 때려야 된다. 중국의 동북 삼성중, 중국의 변방을 한 곳에 원자탄, 그때 개발한 원자탄 한 방을 때린다면은 중국은 철수할 것이고 전쟁은 끝이 날 것이고 공산주의는 길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메가드의 그런 전략이 먹히지 않았고 끝내 미국에 있는 전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치인들이 여론에 휘말려서 휴전 상태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가드를 본국에 소환했고 메가드를 미국 의사당에 세워서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했던 메가드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메가드는 힘이 불쾌했습니다. 전쟁과 전투도 모르는 자들이 방구실에 앉아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런 모습에 메가드는 격려했고, 그 메가드의 유명한 연설, All souls never die, bu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져 갈 뿐이다. 멋진 말을 남기면서 메가드는 전쟁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장군의 말을 들었더라면 오늘날 미국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써가면서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손보지 않았던 중국 공산당이, 그때 제대로 명줄을 끊지 않았던 북한 공산당이 바로 해서 지금 미국을 상대로 미국을 혼내고 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지휘관들, 전쟁이 영웅되는 말을 미국 정치인들이 들었더라면 오늘날 국제사회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푸틴이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1년 넘게 전쟁을 치른 저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미국 정치인들이나 현재 한국 정치인들이나 보면은 그 나물의 그 앞들이 정치하는 놈들 치고 제대로 된 놈이 없습니다. 어제 송영길이가 개선 장군처럼 니쿠사쿠 메고 손에는 빨간 책을 한 개 들고 공항에 들어왔습니다. 개딸들이 나가서 또 환영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아무런 반성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외교전 전쟁하러 나간 자기 나라 대통령을 욕지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쓰레기통에 넣어도 부족할 인간들이 지금 국회에 드글드글합니다. 그런 인간이
지금 녹취록 3만 개나 있고 자기 측근들이 연길이 형이 돈을 어디서 거는데 막 뿌리고 있다 그러고 또 연길이 당선을 위해서 이정건이 그 많은 돈을 모아서 밝혀진 것만 그래요. 그 돈을 모아서 다 살포를 하고 지가 당선했는데 그것도 0.5 몇 프로. 양심이라고는 없는 인간들, 양심이라고. 그런 인간들이 지금 한국 정치를 하면서 매일 하는 소리는 국민을 팔고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사람을 팝니까? 양심이 없는 인간은 사람이 아니죠. 어제 국민의힘당이 또 시끄러웠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자들이 태영호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발언에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그게 역사의 소신이다. 이야, 태영호 멋있습니다. 태영호가 말했던 것은 역사적 사건 팩트가 정확합니다. 지금 좌파들은 거짓을 진실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부끄러움도 몰라요. 그게 그들의 투쟁의 하나의 수단이요 도구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거짓말도 진실이다. 자기들의 주의 주관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 새끼들은 어떻게 민주합니까? 내가 하는 말이 언젠가 진실이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당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압니까? 야, 저거 왜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어? 저 인간도 아니야. 요 정도 수준밖에 안 갑니다. 그들이 거짓인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적을 향한 모든 수단, 방법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 자기들이 이 투쟁이 옳았고 승리하는 그날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이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특히 국민의힘당 정치인들은 민주당이 그 신념으로 갖고 거짓말을 하듯이 여기는 신념으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신념으로. 그냥 이게 진실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신념이 들어가야 된다. 신념이라는 것은 믿을 신, 생각념, 생각에 모든 것이 들어가는 혼이 들어갑니다. 혼이. 근데 혼이 안 들어가요. 현만 갖고 그게 진실인데 이래 안 되는 거예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내 혼이 들어가서 그게 신념적 발언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혼을 가진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그래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의힘당이 맨날 오합지졸이 됩니다. 태영호 의원이 말했던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교시에 지령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건 없는 말을 왜 지어내느냐 하고 민주당이 떠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어디에?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국무총리실 직속 4.3위원회가 있어요. 조사하는 위원회가. 4.3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 연구하고 책을 12권을 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12권을 냈는데 11권까지는 12권을 숨겼어요. 누가? 이 정부 쪽 있는 인간들이. 그 12권째의 4.3 사건은 소련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이 그 무장된 형식으로 이루었던 그런 자료가 12권째 있다니까. 국무총리실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책자, 그 책을 지금 책자를 숨기고 있어요. 국회 도서관에도 어디도 없습니다. 숨겨놨습니다. 근데 역사적 사건을 숨길 수 있습니까? 누가 했던 일을 숨길 수 있습니까? 12권 책을 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스센터든 국회든 그 국무총리실에서 만든 4.3 자료집 12권째 제주도 1948년 4월 3일 날 제주도에서 무장분기가 일어나게 만든 그 팩트, 원인, 줄기 그걸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영호의 말이 옳았고 태영호에게 공격했던 놈들이 다 역사의 빈곤자들이고 사기꾼들이고 알면서 그런 짓을 했던 나쁜 놈들이었다. 밝힐 것입니다. 거짓말은 순간순간 할 수 있어도 계속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 놈들 계속 혼쭐 나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만 혼쭐 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당에 역사 공부 안 한 놈들도 문제지만은 아니 1948년 4월 3일은 얼마 되지도 않는 역사예요. 우리가 기나긴 날 4월 3일 하면은 제주 4.3 반란 폭동이라고 역사 속에 배워왔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300여 명이 되는 자들이 무장을 해서 경찰서, 시서 습격하고 그리고 경찰관 죽이고 또 경찰 그 가족들 죽창을 갖고 여인들을 죽이고 아니 그게 반란 폭동이지. 그거 뭡니까? 민주항쟁입니까? 그 죽창 들고 사람 죽이는 게 경찰서 습격하는 게 그리 안 되는 게 바로 1980년 5월 그 문제도 총 들고 양민을 죽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정치적 힘을 가진 자들이 역사를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 힘이 없는 놈들도 그거 투쟁을 해야 된다. 안 해. 왜 안 하는가? 사상이 빈곤해서. 사상이 빈곤한 자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국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국회는 정치 진질, 정치 참모입니다. 어떤 참모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산 사회주의 만들기 위한 진지고 국민의힘당은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참모예요. 근데 이 인간들은 그 국회가 진지인지 정치 참모인지 정치 진지인지 정치 참모인지 구분도 못하는 놈들이 지금 국회에 앉아 있으니까 저 국회가 무용지물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막강한 진지, 왜 도둑질해, 나쁜 짓해, 거짓말해, 뭐 오만 짓을 해도 국회 안에 딱 들어간 방탄, 거기는 막 100% 쏘도 안 맞잖아요. 검찰이 칼잡이 들어가서 잡아가려도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회가 정치 진지이고 정치 참모이고 진지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걸 그놈들은 공부를 해서 그걸 써먹고 있다니까. 보면은 공부도 안 해. 자유를 지키는 전사가 되겠다는 생각도 없어. 공부 좀 돼서 배부르고 등다신 공부 기계들을 갖다 놓으니까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공부 기계들은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돌아가고 밭에서 콩이 자라고 물을 대줘야 비가 파종을 해서 이삭을 맺고 그걸 한 개도 모른다니까. 그냥 쌀이 올라오니까 쌀이 공장에서 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런 놈들이 국민의힘당이고 민주당은 다 알아.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그게 더 속에서 늘 살기 때문에 대중 속에서 군중 속에서 그래서 살기 때문에 군중의 심리와 군중의 심리를 다 이렇게 건들면 다 여론이 바뀌고 다 한다니까. 국민의힘당에 있는 선생들은 그걸 한 개도 몰라. 그리 골치 아픈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 공천을 파격적으로 저 민주당의 저 도둑놈 악독한 놈들과 대적할 그런 사람들로 공천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지. 정강훈 목사도 공천을 줘요. 또 국회 가고 막 싸울 거 아니야. 송영길이 이재명이 하고 붙여놓으면 누가 이겼어? 정강훈이 이기잖아. 왜? 역사, 막 그것만 잘하는 사람 없잖아. 국회 가서 막 박살을 내는 거지. 대한민국 정치가 이미 이렇게 아사리팔이 되기 때문에 공천을 그런 사람으로 주라니까.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 한 2명만 있어봐.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봐도 공부 많이 한 놈 서울대 법대고 뭐 하는 거 봐. 안 되잖아. 정강훈 목사는 왜 힘이 목숨 걸어놓고 하잖아. 목숨 걸어놓고 공산당하고 싸우고. 국민의힘당에 저는 제가 볼 때 정강훈 목사만큼 이 역사적 지식을 갖고 대한민국 건국사, 뭐 호국사 이런 역사적 지식을 갖고 있는 자 단 하나도 없어요. 또 설령 있다 한들 그걸 현실 정치에 활용하는 인간도 하나도 없어요. 정경희 국회의원이 역사 이제 전공을 했는데 국회 들어가고 국회는 됐어요. 근데 뭐 존재감도 없어. 국회는 역사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니까. 국회 배지 달아서 역사학자 가서 역사 공부하라고 보는 게 아니고 역사 투쟁에 앞장서고 역사가 왜곡될 때 거기서 앞장서라고 보내놨더니 뭐 없어. 역사는 막 엄청나게 왜곡되고 맨날 거짓말이 난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심평 교수가 조국이가 국회 넣으면 국회는 된다. 근데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자기 대통령 감도 될 것이다. 저쪽에서는. 그런데 이쪽엔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 만한 사람은 없어? 저는 제가 볼 때 한동훈도 있고 있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국 정치판은 특히 보수 우파는 인물 선정 기준을 정해놔야 돼. 한동훈 같은 사람,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 뭐 이게 말빨이 힘이 있고 투쟁력이 있고 그 말이 나갔을 때 폰철 살려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을 일단 보내놔갖고 저 안정거이도 국회 보내놓으면 잘 싸울 거예요. 이왕 국회가 저 도둑놈도 하고 사기꾼도 하는데 못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거 뭐 다 국회 보내갖고 다다다 입으로 가지. 정치는 입으로 하는 전쟁이니까 이 말 잘하는 사람들 국회 보내갖고 민주당 끝을 박살을 해. 공부만 잘하는 놈들은 이렇게 응용력이 별로 없어. 근데 막 들판에 있다 보니까 막 이 세상 살아가면 응용력이 대단해. 한동훈도 보면은 응용력이 대단하고 임기응변이 대단해. 적재적소에 공격 들어오면 방어 딱 하고. 안정거이도 보면 옛날 제가 볼 때 막 대단했어요. 우리가 강남역에 데모를 하는데 그때 박원순이 부산의 그 누구야 시장 오돈인가 다 그 새끼들이 성추행하고 그래서 성추행범이 됐을 때 금방가 저 무대 올라가서 문재인도 강간범이다 그랬어. 이거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도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이야. 뭐랬냐? 왜 국민이 원하지 않은 사상을 주입하느냐고 말이야. 사상 강간범이다 그랬어. 대단한 놈이야. 그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한 놈도 이런 말 할 수 있는 놈 하나도 없다니까. 왜? 책에 그런 말이 없거든. 이런 말을
임기응변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특히 정강 목소리도 와요. 매일매일 문재인이가 왜 공산주의자인가 막 때리고 좁은 이 가정, 이런 사람들 딱 한 5명만 가서 우리 국민들이 두 다리 뻗고 자겠어요. 한미동맹이 왜 중요하고, 지금 이 들판에, 강화문 걸판에 저 애국 시민들이 말이야 지금 4년째 왜 이 초소를 갖고 지켜야 되는가. 여기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반성해야 된다고. 왜 한미동맹이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면서 한미동맹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쳐먹고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저 애국 시민들에게 저 고생을 시키고 있고 말이야. 길 건너편에는 미국 때문에, 한미동맹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미군 철가라고 저 하고 있는, 이게 정상인 나라냐고 뭐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는 인간이 없어.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제 오늘 어제부터 시작된 한미동맹 국빈 방문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맞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칩 동맹,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원자력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바이든이 한국 와서 가치동맹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은 자국 무역 보호주의 쪽으로 가면서 한국이, 우리도 많이 힘듭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 라인이 좀 제가 미국 정부에다 잘 좀 미국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게 뭐냐면은, 한국이 경제적 가치를 보지 마라. 한국은 경제 위에 있는 이 자유의 가치에서 자유 전선을 지키는 최전선에 한국이 있고 내가 있고 한국 국민들이 있다고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요, 미국 정치인들이요, 한국을 여러분들이 경제적 이익으로 보지 마시고 이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출하고, 또 한국은 여러 가지 또 정치 현상에서 사회주의, 심지어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들과 또 우리는 싸우고 있다. 왜? 이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과 미국 국민 여러분, 한국을 경제적 이익으로 보지 마시고 많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한미동맹 70년 이제 7월달 될 때 뭔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 예외, 원자력 그 발전소 수출 공동으로 같이 하자, 반도체 기술 같은 거 우리가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모든 것을 좀 받아서 올 수 있는, 그래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 라인이 미국에다가 해야 될 게, 한국과 한국 국민은 전 세계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기나긴 세월을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또 한국의 청년들은 거의 강제 징집되다시피 청춘을 군에서 바치면서 자유를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지 미국 국민들과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이 수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경제적 우리 이익보다 우리 이익을 오히려 한국에다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복무했던 외교관들이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보수 우파의 대통령으로서, 또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지금 이 한국에 대한 현실 인식을 미국과 미국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외교는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젯밤에는 통키 정청화제가 또 수고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곽은경 TV 와서 또 아침 초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송화제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